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저의 기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체사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김일성인가? 항장엽인가?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은 대부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기 때부터 김씨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법부터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들이 왜 고마운지도 모르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세뇌받는 것이 김일성이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김일성이 미국 놈을 몰아내서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에 그때 벌써 막스레닌주의의 제한성을 깨닫고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북한은 가르칩니다. 조선혁명군 대장이었던 김일성이 18살 때 중국의 카륜이라는 지방에서 회의를 열고 주체사상을 천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다시 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훗날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이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과서들에서는 이것을 주체사상의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김정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10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십니다. 영생불멸이라고 할 때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 하면 김일성주의라고 배웠고, 김일성은 이 사상으로 지구를 밝히는 태양같은 위인, 별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는 정말로 김일성을 형상한 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등이 있습니다. 저도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세상 만물과 인류의 출현을 놓고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주장은 현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과거에도 같았습니다. 한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 주장은 세상은 원래 어떤 물질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 원숭이도 생겼고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사람이 또 발전하여 노예 소유자 국가를 세웠고, 또 발전하여 봉건 국가를 세웠으며, 또 발전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이것이 또 발전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이 진화론 유물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이어 막스의 유물론이 나왔고, 막스의 유물론을 계승한 레닌에 의하여 변증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엔 유물변증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 조류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지지하였고 또 지지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상을 내놓은 막스의 논리대로 지구상엔 레닌에 의하여 사회주의도 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지지 세력이 생겼을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의 논리대로라면 물질이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도 또 발전하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저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김일성이 이 막스 레닌주의를 믿었다는 것이며 이 사상의 제한성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성이란 막스 레닌주의는 사람을 물질 세계의 변화발전적 존재로만 보았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구체적 본질과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이 제한성을 극복하고 주체사상을 내놓았다고, 또 주체사상은 전무후무할 위대한 사상이라고 북한은 가르칩니다. 주체사상은 그 책이 대단히 두껍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
즉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이며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는 세계이다 라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또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도 서술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3대 속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발전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사람의 본질에 강조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김 씨들은 이런 강도의 논리로 수십 년간 북한을 통치해 왔습니다.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면 공민권을 박탈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이 외에도 사회 역사적 운동에서 인민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과 원칙 등 그 분량이 방대합니다. 오늘 주제의 포인트는 이 방대한 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북한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방송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항장엽 선생이 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 선생이 김정일을 배반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들에게 한매를 느끼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는가를 알고 나서야 또 항 선생이 쓴 책들을 읽고 나서야 주체사상이 김일성이 내놓은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장엽 선생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역사 앞에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들에게 주체사상이라는 독재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 그의 과오 또한 큰 것입니다. 지금도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그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굶주리면서도 김 씨들의 동상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만이 이런 비극을 끝장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